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앞부분에 있는 과정별로 학습이 나름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교재 113쪽 파트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입력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한 장 넘기시면 어머 글자도 작아. 이게 잘 보이나? 요 조그만 그림이 A4 용지 하나예요. 이 조그만 그림이. 이걸 4분의 1로 줄여놓고 봤으니 안 보이지 제대로. 그래서 4페이지가 나옵니다 라고 했고 4페이지가.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A3 용지 양면으로 나와요. A3 용지. A4 용지 2배 많은 거로.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펼쳐놨을 때의 앞뒤로 인쇄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왼쪽 오른쪽 앞뒤로 해서 4페이지가 인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 지금까지 우리 연습했던 거니까 이상이 없고요. 자, 11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6쪽. 일단 저장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파일에 가서 일단 저장을 먼저 누르겠죠? 지금 엑셀을 새로 작업한 거니까 컨트롤 N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던 게 에서 새로운 파일로 바뀔 겁니다. 컨트롤 N 누르시면. 예. 그리고 그 새로 있는 이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시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내 문서 안에 있는 ITQ라는 폴더에다 저장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없으니까 D 드라이브에 ITQ 폴더가 있으시면 거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저장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장할 때 116쪽에 있는 연습이죠? 그러니까는 뭐 00000116 그러면 116쪽 되겠죠. 수건폰은 8자리입니다. 그리고 빼기 각자 이름 이렇게 쓰시면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꼭대기에 수건번호 빼기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연습하실 때 저장하는 것도 연습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쯤에는 실제 내문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ITQ 해가지고 실제 시험처럼도 한번 해볼 거니까는요. 예. 그리고 이제 117쪽 한번 보시기 전에 왼쪽에 이번 10월달 둘째 주에 시험 봤던 겁니다. 10월 둘째 주니까 10월 13일날 시험 봤던 시험 문제인데요. 예. 엑셀 A가 1교시 유형입니다. B가 2교시고요. 똑같아요. 수건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열너비를 1로 조정하고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연습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계산 작업을 하는데 계산 작업에는 랭크 함수 나왔고 vlookup 나왔고 라지, sumif, countif 평균 구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고 year to day 함수 나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행 전체에 걸렸어. 행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서시 걸리게끔 했던 거죠. 예. 2교시에 나왔던 문제는 어차피 똑같은데 이제 계산 작업이 마찬가지로 if rank, choose, write, count if, max, sum product, full. 2교시가 함수가 복잡한데 3교시는 그럼 1교시 볼지 2교시 볼지 3교시 볼지 몰라요. 접수하는 첫날 접수하면 1교시에 접수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쉬워요. 함수가 1교시가 좀 수월해요. 1교시가 어차피 난이도는 동일한데 저희들이 봤을 땐 동일한데 이제 함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왕이면 좀 수월한 함수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교시가 좀 그래요. 3교시는 choose, int, if, round, deaverage, count, if, max, vlookup. 2교시가 좀 까탈스럽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정렬 부분합. 차트는 동일하고요. 2교시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정렬 및 부분화. 어차피 똑같아요. 1교시는 피벗 테이블 나오고 3교시는 정렬 및 부분화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9월달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피벗 테이블이었죠? 이번에는 정렬 및 부분합이었고, 항상 두 개가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가, 요거는 제가 다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어떻게 꾸민다? 시트 1번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 2번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번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이건 우리 뭐 평상시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작업 거꾸로 A 열너비를 얼마? 1로 바꿔주고, 제2작업도 A 열너비를 1로 바꿔주고, 제1작업도 A 열너비를 1로 바꿔주고, 그 전체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래요? 우리 오른쪽 117페이지 보시니까 굴림이란 글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다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굴림으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든 항목은 가운데로 맞춰놨는데, 이따가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오른쪽 맞춤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척 진행하셔야 되는데, 간혹 시험에 굴림으로 하세요, 도둠으로 하세요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럼 뭐 바뀌는 대로 해야 되겠고. 그럼 지금부터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데, 입력하시고 어차피 그 조건에 나와 있는 셀 서식 바꾸는 것도 해야 되고 계산 작업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필터 및 서식이나 피벗 테이블 그래프도 다 해보실 겁니다. 이게 11시 1분입니다. 지금 11시 1분이니까 쉬는 시간은 여러분 편하게 가지세요. 12시 1분에 12시 정각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봤고요. 이 데이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셀에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략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제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꼭 얘는 삭제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시사항 불이행이니까 감점이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안 한 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감점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도형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뭐 그림자를 준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색깔이나 글꼴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정확히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 꾸미는 거,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숙소명에는 데이터 메뉴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면 이제 목록으로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이 목록 중에서 일일이 루스톤앤 뭐 솔비치 서천 한화하고 일일이 클릭해서 컴마로 쓰셔도 되는데 그냥 플럭 잡으면 제일 편하죠.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루스톤앤 얘가 선택되면 이제 그 숙소명에 대한 객실수가 나오게끔 계산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는 룸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래요. 그럼 이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다가 영어로 룸 ROOM 대문자로 쓰지 말고 소문자로 쓰지 말고 대문자로 쓰시면 되는데 이 M자가 엉뚱한 숫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따옴표 안에다 막아야죠. 룸이라고 뜨는 거죠. 이 너비가 부족하면 넓혀주시면 돼요. 너비를 넓혀주시면 되는 거니까. 예.
얘 숫자죠? 얘 숫자잖아요. 얘도 숫자잖아요. 숫자고 돈에 관련된 건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맞춤 해주셔야지. 우리 책에는 가운데 떡하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지. 예. 숫자는 오른쪽 보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산 작업을 하나씩 해볼 겁니다. 예. 문제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는, 예, 분류 작업을 할 거예요. 분류 작업. 저 오른쪽에 분류 작업을 할 건데, 이 분류 작업을 어떻게 할 건가 봤더니, 허가 코드에서, 허가 코드의 첫 글자가 H이면 호텔, 그 다음에 R이면 리조트로 표시하시오. if 함수하고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호텔 아니면 리조트 둘 중에 하나잖아요. if는 조건을 물어보고 참일 때와 거칠 때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조건은 뭡니까? 허가 코드의 첫 글자가 H냐 물어보는 거죠? H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H면 뭐래요? 호텔이라고 하래요. 아니면 리조트지 뭐.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아닙니까? 호텔 아니면 리조트잖아요. 그럼 호텔이냐만 물어보면 돼. H냐고만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다 리조트로 가면 되니까. 원래는 H면 호텔이고 R이면 리조트고 H도 아니고 R도 아니면 다른 게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데이터는 H 아니면 R이잖아요. 그럼 잘못 입력하면 오타가 나니까 감점 처리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허가 코드의 첫 글자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거죠. 이거를 레프트 허가 코드의 한 글자가 이런 거죠. 허가 코드의 왼쪽에서 한 글자가 레프트니까. 그럼 여기서 허가 코드는 뭐죠? 여기서 허가 코드는 뭐예요? B의 다섯 번째죠? 이게 B의 다섯 번째로 가야지 뭐. 이렇게 가야지. 이게 답이 되는 거겠지 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는 if 가로 열고 left 저 왼쪽에 있는 허가 코드 클릭하고 컴마 한 글자가 는 H냐 물어봐야죠. 그러면 호텔이라고 쓰고 아니면 리조트라고 하라. 이렇게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접 이걸 저처럼 이렇게 이 표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연습이 되면.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익숙치가 않으시니까 제가 여기다 if 함수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if는 괄호 열고 조건, 컴마, 참일 때, 거짓일 때. 그럼 제가 쓴 것처럼 허가 코드의 첫 글자가 H라는 게 조건이니까, 그럼 허가 코드의 첫 글자라는 거를 함수를 쓰면 left 함수를 쓰고, 허가 코드는 B의 다섯 번째 셀이다라는 거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습장에다 써가는 습관을 하셔야 이제 여기다가 직접 척척척척 쓰시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는 if 가로 열고 fx를 누르죠. fx 눌러가지고 참이면 뭐라고? 호텔이라고 쓰고 아니면 리조트라고 쓰래요.
이렇게 직접 마법사에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뭐가? 그럼 이제 레프트 가로 열고 왼쪽에 있는 허가 코드에서 한 글자가 이게 뭐라고? H라면 이런 거죠. H라면. 이렇게 여기다 직접 써보는 습관을 가지셔도 돼요. 이제 확인 눌렀더니까 아까 우리 입력한 대로 수기로 입력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지를 봤을 때 컴퓨터로 키보드로 함수를 수식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연습장에다가 직접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손으로 쓴 거를 보고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그게 연습이 되는 겁니다. 예. 답이 있네. 따라 써봐야지. 답 나왔네. 끝. 이건 입력하는 연습을 한 거지 계산식을 연습한 게 아니라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 나서 뭐 해라?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러면 예. H로 시작하는 건 다 호텔이고 아닌 건 다 리조트고. 두 번째 문제 2번은 어떻게 하는 거죠? 비고라는 계산하래요. 객실수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구하시오.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썼어요. 아하, 랭크 함수.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예요. 랭크 함수. 보세요. 객실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350놈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는 R, A, N, K 괄호 열고 누가? 넘버가 뭐예요? 순위를 구할 값 350놈 이거죠. 콤마 참조 영역은 뭐라 그랬죠? 나를 포함한 전체 객실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꼈잖아요. 그래서 남의 거, 내 거 말고 남의 거. 이때 F4번 키 들어간다라는 거. 컴마 내림차순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오름차순 하시오. 그럼 오름차순 꼭 선택해 줘야 돼. 1. 지금은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서식을 피우기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0 쓰는 거라 그랬죠? 영 써도 되고 뭐한다? 안 써도 되고. 컴마만 찍어도 틀리진 않아요. 어차피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내 객실수, 이거는 참조 영역. 그래서 참조 영역은 무조건 F4번 키를 누른다. 어디 문제에서 1번 문제 아니면 2번 문제, 이 둘 중에 이 두 문제에서만 자동 채우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단답형 문제인데 얘만 자동 채우기 할 거 아니에요. 이 자동 채우기 할 때 내 것도 있고 남의 것도 있다. 그럼 남의 거는 무조건 F4번 키 눌러 달러를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3번, 4번, 5번, 6번 문제에서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 표시 들어가는 거 없어요. 3, 4, 5, 6번은 1번이냐 2번이냐 뭐 1, 2번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3번 문제는 뭔가 한번 볼까요? 문제 3번. 유명 숙박시설. 이게 문제가 7에서 8이 물결인가요? 글자가 안 보여서 빼기로 썼더니 아니네.
유명 숙박시설 7, 8월 성수기죠? 성수기.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지? 네, 성수기 요금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어떤 걸 이용하래요? 정의된 이름 성수기 요금이라는 거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반올림하여 1000 단위로 구하시오. 1000 단위로. 그 다음에 라운드 에버레이지 함수. 예를 들면 431,700이다 그러면 이거는 432,000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올라가래요. 그러면 10, 100, 마이너스 3 쓸 거야.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수기 요금이라고 돼 있는 거를 이름을 정의했느냐가 문제죠. 그게 어디 갔어? F5번서부터 이름 정의를 안 했죠. 그렇죠? 저는요. 여기다가 성수기 요금이라고 이름을 등록을 해야죠. 예. 자, 그러면 는 라운드 값 자릿수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보여야 되니까 자릿수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거예요. 1, 10, 100. 예.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는 그냥 범위만 정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범위가 F 5번째부터 F 12번째까지인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범위를 성수기 요금이라는 이름 정의로 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써야죠. 물론 보세요.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알아서 성수요금이라고 뜹니다. 이름을 정의했으니까. 이름을 정의 안 했으면 안 틀 테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라운드 값 처리해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라운드 값 자릿수 만들어줬고 이 안에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름 정의한 거 쓰면 되죠. 한번 직접 써볼까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성수기 요금 괄호 닫고 컴마 자릿수인데 100의 자리에서 올려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3. 원래는 얼마인가? 243,3,125원이래요. 243,3,120원. 되게 복잡한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100의 자리에서 딱 끊어버려갖고 1000의 자리에 올려버렸죠. 반올림을 했죠. 그럼 얘 숫자다 글자다? 숫자죠? 그럼 얘도 오른쪽 정렬 해야지. 숫자니까 오른쪽 맞춤해야지. 예. 그럼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쉼표살 찍어주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쉼표살 찍으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컴마를 찍어도 되고 컴마 찍혔으니 이렇게 예. 보기 좋은 거지 이게. 이렇게 만들면 되죠. (4번)
객실 수가 500개 이상인 숙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시오. 저기 붙이래요. count if 함수 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래서 얘를 보면 한 개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몇 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는 수식이 들어가고 앰퍼샌드 개 이렇게 붙이면 몇 개 하고 나올 거라고. 예. 수식이 계산식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count if가 뭐예요? count if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해당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처리하는 게 count if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고 조건은 뭘까요? 범위는 어디입니까? 객실수인가요? 객실수. 조건은 뭐죠? 500개 이상 이거잖아요. 그러면 500개 이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500. 이게 500개 이상이란 뜻이죠? 500개 이상. 객실수는 어디다? 아까 2의 5번째부터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뒤에다가 뭐를 해라? 앰퍼샌드 몇 개. 그러면 500개 이상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느냐면 하나,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하고 나오겠죠. count if는 괄호 안에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당 범위에 맞는 해당 범위 중에서 조건에 맞는 조건에 어울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세보는 게 count if죠. 아주 단순한 함수예요. count if는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예. 자, 이거를 직접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보면 예, 두 개 나왔네요. 그럼 이게 숫자의 글자예요? 이게 숫자의 글자예요? 이게 글자예요. 여기 있는 룸이라고 적혀 있는 건 숫자에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오른 글자처럼 보이지만 몇 개라고 할 때 앰퍼샌드를 붙이면 무조건 문자가 됩니다. 앰퍼샌드는 무조건 문자가 돼요. 예. 얘는 오른쪽 맞춤 안 해도 되죠? 숫자지만 숫자가 아니라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후에 셀 서식에서 개를 입력하는 게 좋을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이 count if에 의해서 두 개가 나왔는데 거기다 개자를 붙여서 두 개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결과가 문자가 된다. 앰퍼샌드 기호가 붙으면 무조건 문자가 처리되는 겁니다. 문자로. 레프트, 라이트, 미들 함수를 거치던 앰퍼샌드 연산자를 결합을 하면 전체가 문자가 된다. 숫자가 아니라. 그러나 count if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주면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숫자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상자 지정으로 가서 몇 개라고 쓰면 개란 글자가 메시지로 나온다는 얘기죠. 문제 5번. 제주도 지역
주요 숙박 객실수 합계. 선생님, 예. 근데 앞에 문제에서요. 저 둘 중에 아무거나 써주세요. 문제에서 이거 쓰면 안 돼요.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당연히 이걸 써야 돼. 이거를. 실무에서는 저렇게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요 연산자를 꼭 사용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밑에 걸 쓰면 틀린 거로 돼요. 그 다음에 이거에다 써가지고 셀 설정을 집어넣으면 결과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실제 업무상에서는 저는 개짜 붙이는 것보다는 셀서식으로 개짜를 넣어주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이 앰퍼센드라는 연산자를 어디다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다 뭘 물어보기가 애매하니까 에이 그냥 몇 개라고 붙여보시오 라고 해서 이 시험이니까 이걸 내는 것 뿐입니다. 실제 업무적으로 앰퍼센드를 뒤에다가 써버리면 이 결과가 문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된다.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숙박 객실수는 무슨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썸이프. 그는 썸이프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이 범위예요. 여기서 범위라고 하면 조건이 있는 영역을 범위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중 남학생에 대하여 이런 거 하면 아하 남자 여자가 들어있는 곳이 범위가 되는 거지. 그래야 그 중에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뭘 할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주도 지역이니까 제주도 지역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네 여기 제주도. 제주도인지 안 제주도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숙박 객실수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니까 여기 350, 500, 480 이렇게 얘네들 합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어디다? 지역이죠. 지역. 조건은 뭐다? 제주도. 합계를 구할 범위 어디다? 객실수.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2번째가 되고 객실수는 2의 네 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가 되고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객실수 합계가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예, 제주도 350, 500, 480 1333 나와요. 얘도 숫자잖아요. 이 등수도 숫자 아닙니까? 얘들도 다 뭐예요? 오른쪽. 얘도 오른쪽. 근데 정답할 여러분 다 가운데 있더라고. 정답은 또 가운데로 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문제 내놓고 답은 또 엉뚱하게 만들어놔. 근데 간혹 보면 실제 시험 본부에서 나오는 답도 보면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는데 근데 오른쪽 안 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대략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계산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글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그 결과만 맞으면 되고 걔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가운데 있든 간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불합격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시험 보고 나면 점수로 나와요. 어느 부분은 몇 점, 근데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틀려서 몇 점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합격자 발표가 나서 한 3일 동안은 그 결과가 다 뜹니다. 본인한테. 그럼 내가 왜
420점 맞았네? A는 받았는데, 자격증 A는 받았는데, 왜 420이지? 뭘 잘못됐나? 80점이나 감점된 거니까, 500점 만점에서. 그럼 가서 들어보면, 뭐, 입력할 때 글자가 틀렸어요. 오타. 어떤 거 빼먹었어요. 탈타. 그리고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너비가 안 맞았어. 그 다음에 앰퍼센드 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안 썼어. 그래서 틀렸어. 감점이야? 틀린 거야? 이런 게 쫙 떠요. 결과 보고서가. 근데 그 중에는 만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500점 만점. 그리고 막 불꽃놀이처럼 막 탁탁 터. 500점 만점짜리 들어가서 결과를 확인하면 불꽃놀이가 쫙 나타나요. 그 사람은 퍼펙트하다는 얘기지. 그럼 그걸 캡처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보여드려요. 그럼 본인은 기분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화딱지나지 뭐. 그렇게 자극을 하는 6번 문제. 객실 수를 구하래요. H11번째 셀에서 선택한 숙소명에 대하여 구하시오. 무슨 함수? V-lookup 함수. 얘 뭐 단골 손님이라 그랬잖아요. 단골 손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객실수가 이 숙소명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포함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가도 되고. 그럼 앞에서부터 블록 잡으면 안 돼요. 이 숙소명이 들어있는 명칭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실수의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객실수까지는 포함해야 돼.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객실수가 빠져나가니까 안 되고. 네. 무슨 함수를 쓴다? 는 VLOOKUP. VLOOKUP에서 lookup 밸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이거 H11번째 셀 컴마 테이블 어레이.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레이가 여기 숙소명서부터 시작해서 글자는 안 들어가요. 숙소명이나 항목 이름 안 들어가고 알맹이만 잡는데 객실수가 궁금한 거니까 객실수까지만 넣어주면 이상이 없는 거죠. 더 늘려도 되는데 굳이 뭐 늘릴 필요도 없고 늘려도 상관없고. 그리고 컴마 이 객실 숙소명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있고 지역에 두 번째 있고 객실수가 세 번째인데 우린 세 번째 있는 객실수를 가져와라. 3. 그리고 컴마 뭐 하라 그랬죠?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우리 시험은 항상 정확히일치. 그냥 true 말고 false. false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0 써도 되고. 예. 자, 이렇게 썼는데 이 false를 뭐로 바꿔도 된다? 0으로 바꿔도 된다. 참이 1이고 거짓이 0이니까 이렇게 쓴다. 그런데 이것이 1번이나 2번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비고를 계산해서 자동처리 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이거는 내 거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 있는 서부터 여기까지니까 C의 5번째부터 E의 12번째까지라고 하는 이 영역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자동 채우기가 필요할 때는 자동 채우기 그렇죠. 얘는 자동 채우기 상관없어요. 자동 채우기란 말이 없었을 때 쓰는 거니까. 이건 뭐다? 자동 채우기가 아닌
단일 문제. 자동체결 하나 계산해서 쭉 자동체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참고 영역, 참조 영역 이거는 반드시 달러가 꽝꽝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시험에서는 VLOOKUP, HLOOKUP을 자동체결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 문제는 이 VLOOKUP 함수가 밑에 6번째 있잖아요. 3, 4, 5, 6번 네 문제는 자동 채우기라는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동 채우기라는 개념이 없는 문제에서는 달러라는 의미가 없어요. F4번키 누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7번째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데, 자, 나는 계산하는 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 두 줄을 뺐어. 아래 줄을 뺐어. 그래서 이제 원 데이터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제2작업에 들어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너비 조정하고 컨트롤 V 누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했는데 앞에 와서 딱 봤더니 아차? 조건부 서식을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감점이죠. 20점 감점이에요. 20점.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랑 여기 있는 데이터랑 이 데이터랑 똑같죠?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감점 안 당해요. 감점 안 당한다고. 붙여넣기 한 거에 대한 감점은 안 당한다고. 조건부서를 안 했으니까 감점이고. 그런데 이제 뒤늦게 조건부서를 안 했다. 그래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조건부서식을 걸면 막 색깔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제 했어. 했으니까 저장해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부서식 20점은 맞췄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1작업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이 틀린 거죠. 여긴 조건부서식 들어간 상태였고 여긴 들어가기 전 상태를 복사했잖아요. 그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모두 복사해서 이랬잖아요. 2작업, 3작업, 4작업이 제1작업에 있는 거를 복사하여 모두 붙여넣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건부서를 안 한 상태로 아까는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문제는 나중에 조건부서식을 꾸몄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조건부서를 안 한 상태로 2작업, 3작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해서 제출하면 조건부서식은 틀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2작업에서 모두 붙여넣기 하는 게 틀렸고 3작업에서 모두 붙여넣기 하는 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감점 당해요. 애매하죠, 그렇죠? 예. 유권 해석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몰라도 계산 작업은 못하 할지라도 조건부 서식은 하고 가세요. 그거를 복사해서 붙이면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붙이는 자리에는 계산 작업이 붙지는 않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블록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 사용하라 그랬죠?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잖아. 아닌가? 아니네. 그럼 뭐 이거 그렇게 안 하면 쉽지. 여기만 갖고 하라 그랬네. 어떤 문제는 행 전체에 대하여 하라고 해서는 블록을 그렇게 잡아야 되고 우리 문제는 8월 3주 평균 예약률만 잡아가지고 뭐 하래요? 빨강 하래. 빨강.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이거 빨강이든 저거 빨강이든 빨강. 이게 뭐예요? 최대값 및 최소값이라는 뜻이죠. 다 했네.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게 했네. 예. 이제 복사해서 붙일 거 아닙니까? 여긴 지금 조건부 서식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감점된다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다 블럭 잡아서 여기 블럭 잡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고. 3작업 부분합에 들어가서도 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이걸 다시 복사해서 여기 다시 붙여도 되죠.
아직 계산 작업하기 전, 이거 뭐 어떤 거를, 예를 들면, 그, 중복된 항목 제거, 이런 걸 안 한 상태라면,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고 나면, 다시 해야지, 중복된 항목을. 만약에 여기서 제거했는데, 다시 붙이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그럼 다시 작업해야 되고. 피벗 테이블은, 어차피, 제3작업에다 붙이는데,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할 때는, 조건부 서식하고 무관해요. 근데 부분합은 조건부 서식 들어간 상태로 가거든. 계산 결과에. 그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얘를 복사해서 붙일 텐데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책에 있는 거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떨 때는 요 셀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걸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우리 책처럼 해도 되는데 얘가 책 전체에서 조건이 걸렸을 때는 너비를 먼저 붙이고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야 된다. 컨트롤 V.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이야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복사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열너비 컨트롤 V 하나 통일해서 하세요. 네, 그게 편할 것 같아. 교재 118쪽에 보시면 제2작업 제1작업에 있는 걸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다 모두 붙여넣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붙여넣고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지역이 B에 13도부터 제주도 이거나 8월 3주 얘는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이걸 똑같이 쓰려면 귀찮으니까 190% 이상이죠? 근데 이거를 크거나 같다 90%라고 쓰면 이렇게 같은 줄에 쓰면 제주도이면서 90% 이상이고 문제는 제주도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써야 되겠죠? 이때 숙소명, 지역, 객실수, 민원현황 얘네들만 따로 출력을 하래요. 그렇죠?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때 조건부 서식을 고급 필터를 걸 때 어디에다 클릭하고 고급 필터를 거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원 데이터 영역에다가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를 걸면 자동으로 영역이 잡히는데 만약에 여기다 놓고 고급 필터를 걸면 이 데이터가 에러가 나.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 데이터가 영역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블록을 잡아도 되지만 클릭하고 하셔도 상관없다.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이때 조건 범위는 이렇게 복사 위치는 그냥 클릭하면 다 나오지만 지금은 영역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확인. 그럼 제주도이거나 90% 이상이니까는 솔비치 하나네? 그렇지. 강원, 제주도는 나왔고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90% 이상이니까 솔비치 강원도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블럭 잡아서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색깔 칠한 거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에 가서 표 스타일에 가서 밝게 11번째인가요? 표 스타일 밝게 11번째. 그러면 끝. 이렇게 해서 제2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제3작업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해볼 건데요.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은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영역을 설정하신 후에 삽입 피벗 테이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제3작업 클릭해주고 B2 클릭해주면 제3작업 시트에 B2라는 셀에 피벗 테이블을 넣어주겠다라고 대화 상자에 떴어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걸 가지고 움직일 건데, 객실수가 행 레이블에 걸려 있고요. 지역이란 명칭이 열 레이블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숙소명의 개수가 시그마 값 걸려 있고, 7, 8월 성수기 요금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뭐로? 평균으로 바꿔야 되고. 근데 요 뒤에가 두 줄짜리에서 깨지니까 7, 8월 한 칸 띄고 성수기 요금 하고 이렇게 써줘야죠. 7, 8월 성수기 요금이 두 줄짜리였잖아요, 본래.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합계로 나와라 그러면 자동으로 두 줄을 메꿔주는데, 함수를 바꾸거나 뭐를 건들면 두 줄이 지워지고 한 줄만 생겨버리니까 인위적으로 다시 두 줄을 만들어 넣어줘야죠. 한 줄로 이어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객실수, 여기는 지역, 이름 고쳐줘야 되겠죠? 이름은 고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실수에 가서 그룹, 최소가 200으로 시작하네요. 최대가 800으로 끝나네요. 그리고 200 단위로 가나요? 200 단위로 가요. 예. 200부터 시작해서 800까지 가는데 200 단위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그룹 잡는 거는 그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옵션에 가서 세 가지. 레이블 병합, 빈셀, 별별.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청각계 빼고. 세 가지. 예. 간혹 열의 청각계를 빼라고 할 수도 있고 둘 다 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커말 자격증에서는 레이아웃 서식에 있는 병합하고 빈셀은 건들지 않아요. 커말 자격증은 요약 뭐를 표시하지 마라 라고 요거만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ITQ는 항상 세 군데를 건들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앞에 있는 객실수는 빼고 결과를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 해주고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림차순. 제주도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서해, 강원도. 그럼 이 숫자가 22만 5천 그 다음에 19만 2,500 이게 맞는지, 이 숫자가 안 맞으면 뭘 잘못했다는 거잖아. 정렬을 못했다거나 그룹을 잘못했다거나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피벗 테이블도 마무리 끝.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3차원 차트네요. 제주도 강원도 것만 서해 빼고 7, 8월 성수기 요금 거 가지고 자 보세요. 숙소명이 제주도 강원도 7, 8월 요금이 하나 둘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그리고 원형 3,000 이렇게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블록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트 이동 어떻게 해라. 요거를 제4 작업 엔터. 1번 2번 3번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4 작업을 제3 작업 시트 뒤에다 보내버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 생각날 때. 1번 2번 3번은 해결됐고요. 자, 레이아웃에 가서 스타일 몇 번? 2번. 법례 올라왔네요. 또 내려야 되겠네, 법례는.
이따가 내리고. 그 스타일은 8, 9, 10, 10번째 거로 스타일 바꿔주고. 여기까지 다 되셨죠? 16이에요? 아, 스타일이 16이었네? 큰일 났다. 이제 오늘따라 눈이 시원치 않다. 16이면 저 끝에 있는 거네? 예, 니리끼리 한 거? 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글꼴 굴림에 가서 굴림에 가서 11포인트로 그 다음에 서식 도형 채우기 질감 분홍박엽지 차트 제목은 클릭하고 굴림 굵게 20 그리고 채우기 흰색 윤곽선 자동 글자는 써줘야지 뭐 제주도 및 강원도 를 성수기 요금 이렇게 직접 다 쓰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열 더블 클릭을 해서 회전각 얼마 50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대면 거를 쓱 올려주면 되고요. 레이블 더블 클릭해서 항목 이름하고 값 백분율 빼고요. 그리고 어디다 하래요? 바깥쪽 끝에? 아니다. 안쪽 끝에? 안쪽 끝에. 됐죠? 안쪽 끝에. 범례는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쪽. 범례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지정해 줘도 되고 저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에 있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돼요. 거기 있는 범례 가서 아래쪽 끄면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대화 상대를 부를 때는 항상 그 항목을 더블 클릭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시길래 뭐냐면 나는 2010이 아니라 엑셀이 2013, 2016 하는 최신 버전들이다. 요즘 버전이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런 대화 상자가 여기 안 나타나고요. 오른쪽으로 겹겹이 나타나요. 근데 메뉴 구조가 전혀 달라요. 어차피 결과는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이 책대로 연습을 할 때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뭐 노트북의 경우에는 가져오시면 병렬 처리하게끔 그 별도로 프로그램 설치하는 걸 한번 해봐 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써보시면 되고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본인이 같이 설치하셔야 돼요. 본래 오피스는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아래 버전이 깔려있고 윗 버전이 이제 새로 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버전을 제거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설치가 되는데 옵션에 가면 기존 버전 유지한 채로 다시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 2007, 엑셀 2010, 엑셀 2013 종류별로 다 깔 수도 있고 그렇게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보시면 헷갈리지. 안 해보시니까 그런 거를 가져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도형이 오른쪽에 하나 끼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노란 조절점이 문제인데 노란 조절점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느냐 이런 거죠. 살짝 내리게 되면 아래 방향이고 위도 윗방향이냐 거기에서 살짝 아래를 근데 너 과도하게 내려버리면 아래층으로 내려와요. 위층에서 아래 방향을 봐야 되거든. 위층에서 아래 방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꼬리가 긴 거는 당겨주면 꼬리는 길어질 테고 그리고 얘는 흰색으로 칠하고 글자 색깔은 가로 세로 가운데 글자 까만색
그리고 최대 체인 업체. 그래서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 나머지는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여기 앞에 연습 문제 보면은 다 출력 형태가 여기 누군성 다 해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